앞서 우리가 보어의 수소환자 산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수소에 대해서는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소 이외의 원자에 대해서는 참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은 흔히 궤도 함수, 전자가 어디 있어요? 확률 함수에 얘기해요. 전자가 어디 있게라는 말을 썼는데요. 분필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분필이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분필을 던지면 가볼 수도 있겠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분필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또한 분필의 궤적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은 빛이 그 분필에 부딪혀서 내 눈에 왔을 때 분필이 여기 있구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라든지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빛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럼 원자가 어디 있게요? 빛이 부딪혀서 원자 저기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 정도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전자가 어디 있게? 전자 여기 있었잖아 라고 했으면 이미 이 전자는 여기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물리에서 컴퓨터 효과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안 배웠어요? 빛을 입자성하면서 광교효과를 배웠을 겁니다. 입자성 배웠어? 광교효과 더불어 컴퓨터 효과가 빛을 입자성 같은데요.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파장이 짧은 진동수가 큰 X를 부딪혔더니 전자가 튀어나가고 파장이 길어진 X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방공을 쳤을 때 방공이 따라 부딪히면서 튀어나가는데 방공이 부딪히기 전의 속력과 부딪힌 후의 속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운동량 보존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전자가 여기 있네라고 확인한 순간 전자는 빛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전자가 거기에 있기 하기 위해서는 빛이 진동수가 작은 파장이 긴 빛을 주면 돼요. 근데 파장이 긴 빛은요 옆으로 잘 퍼져요. 회전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빛을 여기에 쐈다라고 확인하려면 여기 쐈는지 모르고 이 정도쯤에 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파장이 짧은 빛은 이 정도에 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쏘면 훨씬 더 빨리 다른 데로 뻗어나가겠다고. 그게 말하면 불확정성이 원리라는데요. 그래서 전자가 저기에 정확히 얼마의 운동량을 해주고 얼마의 위치를 확인하는지 알 수가 없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정도 공간 범위에 한 90% 확률로 있겠지라고 하는 개념이 오비탈이에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얼마 에너지가 있는지, 얼마 운동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함수 나타내는 게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양자수로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공부했던 주 양자수입니다. 주로 N을 쓰고 있네요. 주양자수는 흔히 말하는 전자 껍질수의 얘기가 되겠고, 전자 껍질이 특히 수소였다면 100% 에너지를 결정했다면 다른 놈들은 거의 주양자수에서 에너지가 상당수 결정되겠습니다. 보어가 생각했던 첫 번째 껍질은 K, 이거는 주양자수 N 이꼴 1껍질입니다. 보어가 생각했던 두 번째 껍질 주양자수 2는 L 껍질로 표현되어 있죠. N 껍질로 주양자수가 3이거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 옛날 사람에서 두 양자수로 표현하는데요. 요즘에는 두 양자수 대신 방위 양자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호로는 L을 표시하는데요.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L 이꼴 제로라는 오비탈과 두 번째 껍질은 L 이꼴 제로와 L 이꼴 1이라는 오비탈이 주요수 N 이꼴 3에는 L 이꼴 0과 1과 2로 나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라고 해서 그리고 오비탈이 L 이꼴 제로라는 뜻은 S 오비탈이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입니다. 여기는 1S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서 2S 오비탈.
두 번째 전자급제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에서 얘는 2p 오비탈, 3s와 3p, 3d 오비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에는 한 종류가, 주양자 수 2인 오비탈에 2인 전자급제는 두 종류의 오비탈이, 주양자 수 3인 세 번째 전자급제는 3s, 3p, 3d 세 종류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종류를 보니까 n까지 나옵니다. 뻔하게 네 번째 전자급제 n 이퀄 4였다면 n 전자급제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네 가지가 나옵니다. 4s, 4p, 4d, 4f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어?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답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답입니다. 1s 오비탈이라고 했거든요. 1s 오비탈에서 구형 오비탈에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주로 경계면 그림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경계면 그림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 핵으로부터 이 정도 공간 범위에 90% 정도 있어 하는 게 경계면 그림입니다. 퀘스천. 전자는 이 경계면에서 어느 동안 한다. OX. 모릅니다. 퀘스천 2. 그렇다면 전자는 이 경계면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다. OX. 이제 자주 나오는 오답이 됐습니다. 예, X입니다. X예요.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거리 아래 따른 확률 파스빌리티를 나타낼 때 확률 90% 되는 게 여기 거리가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1s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럼 2s 오비탈은 어떻습니까? 한데 이것보다는 사이즈가 큰 2s 오비탈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놈한테 전자가 발견될 확률 90% 경우인데 이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부분을 나드라고 불러주는 이쪽에 마리가 되는데요. 전자 발견될 확률이 아예 0이 되는 장소가 여기에요. 3s에는 나드가 2개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1s 오비탈을 하겠습니다. 2s 오비탈입니다.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2s 오비탈에 더 많다. OX. 나중에 파울리, 베타 원리 이런 것들 중에서 1s에도 맥스 2개까지, 2s에도 맥스 2개까지의 전자만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기 양자수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제시한다 하겠습니다. 서브전자 ML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방향성이 없는 S 오비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ML 값이 0인 것만 있겠네요. 2S도 마찬가지죠. ML 값은 0인 것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L 이퀄 1인 2P 오비탈에는 ML 값이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하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는 오비탈의 개수가 한 개 있습니다. 1s 한 개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2s 한 개와 2px, 2py, 2pz에서 토탈 4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전자급제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여기 ML 값은 0이었습니다. 이쪽 ML 값은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 플러스 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면 토탈 여기는 9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전자급제는 몇 개 나올까요? 그렇죠. 이건 16개 나와요. 이건 뭡니까? 이놈은 주양자수 1의 제곱으로 1개, 이놈은 주양자수 2의 제곱으로 4개, 여기는 3의 제곱으로 9개, 주양수 4의 제곱으로.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는 주양자 수 제곱 개. 오비탈의 종류 몇 가지와 오비탈의 개수 몇 개는 다른 개념이죠. 이거 글자 못 읽어갖고 차차 실수하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고 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어? 참고로 이 자기양자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인위적으로 2px부터 먼저 그리고 있어서 즉 볼 때 x축방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아래 모양의 2px를 준비해봤습니다. 2px라고 해서 이 전자 이렇게 뭐 무한대 모양 그리고 이렇게 운동한다? 제대로 그런 거 아니죠? 방성이 있다는 뜻은 x축방에서 발견된 확률과 xy 축상에서 발견된 확률 보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x축상에서 발견된 확률은 같죠. 이해했어?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중 여러 청구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고 안 되면 나중에 사진 하나 툭 찍어가시고 오늘 수업 우리가 동영상 찍어놓고 있으니까 수업 다시 한번 재복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책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불꽃 반색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트륨 불꽃 반색은 노란색입니다. 과학은 각각의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어떤 이유로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원인을 밝히는 그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나트륨 불꽃 반응이 노랗다고 했는데요. 왜 노랗습니까? 스펙트럼 보면 노란색 빛만 방출하고. 좋아. 노란색 빛이 방출됐다고 했는데요. 노란색 빛은 왜 방출됐습니까? 나트륨을 불에 넣었잖아요. 불로부터 열 에너지 받았어요. 그럼 전자가 들 때요. 이 들 때다가
에너지 높아진 불안정한 전자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내려왔네요. 전자의 판을 방출했어요. 그 방출된 것들 중에 가시광선에게 노란색이 찍 보이네요. 이거잖아요. 수소호선 스펙트럼은 왜 라이만 이런 때 나옵니까? 높아졌던 에너지 중의 전자들이 다시 원상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했잖아. 그 얘기하고 그가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확장하는 거라고요. 나트륨 분포반사에 보니까 노란색이 한 줄 찍 보여요. 한 줄 찍 보이는데 이게 매우 분해능이 높은 분광기로 살펴보면 한 줄이 아니에요. 두 줄이에요. 두 줄이라고 해서 미묘한 에너지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스핀 양배수 또는 스핀 양배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로 M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자전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까지인데 실제로 점전하 있는 전자가 자전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행성 모양에 빗대어서 그렇게 했을 뿐. 그래서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각각 때리겠습니다. 이건 2S에 대해서도 2Px, Y, Z에 대해서도 똑같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 개씩 때리겠다고요. 그래서 최대 각 전자 껍질당 허용될 수 있는 전자수, 전자의 맥스는 한 오비탈 박스당 두 개씩 들어갑니다. 최대. 그래서 n제곱의 두 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원S에 있는 전자 껍질을 전부 다 채우면 원S에 한 개 채운다, 두 개 채운다. 원자번호 1번, 2번 수소 헬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자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이었습니다. 일주기 원소네요. 얘는 K 껍질에 대해서 원S에 한 개, 원S에 두 개 그렇게 채우고 끝 하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주기 원소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오비탈 배치를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금속,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까지. 이번 원S에 두 개 있는 거 다 똑같겠죠. L 껍질 봤는데요. 여기 2S에 한 개, 이쪽은 2S에 두 개. 아직까지 p 오비탈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반면 5번 붕소부터는 2S에 두 개, 2P에 한 개, 2S에 두 개, 2P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세 개, 2S에 두 개, 2P에 네 개, 2P에 다섯 개, 2P에 여섯 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자, 이때 어차피 테스트가 채운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에너지 원S부터 먼저 채워달라는 거죠. 원S 한 개 채웠다. 수소가 되겠죠. 참고로 지금 하는 거는 수소는 에너지가 2S나 2P 에너지가 서로 같습니다. 수소였다면 원S는 2S와 2P가 같습니다. 3S와 3P와 3B가 같은데요. 수소 이외의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원S, 2S가 있었죠. 자, 원S 한 개, 두 개 채우면 베릴륨가 채웠습니다. 맞아요. 베릴륨가 채웠습니다. 2S 채우겠습니다. 한 개 채웠다. 리튬, 두 개 채웠잖아. 베릴륨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업스핀 하는 게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상태예요. 그 다음 2P를 채우는데요. 2P 오비탈에 하나 채우면 누구다? 분소가 되겠습니다. 한 오비탈에 원S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우지 않죠.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소개되는 거죠.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저 네 가지 양자수가 서로 다 달라야 됩니다라는데 또는 한 오비탈 박스당 두 개까지만 전자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개 채운다 해서 이래버리면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된 거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된 건 존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닥 상태는 아니지만은 딜트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딜트 상태라는 것은 존재 가능성을 내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콘테 규칙이라는 게 있었죠. 콘테 규칙은 이 오비탈 에너지 주제 같은 x, y, z에 대해서 x에 먼저 똑같이 밀어넣어서 전자끼리 반발하게 만들지 말자. 따로 있어야 달라는 게 이게 콘테 규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6번 탄수 되면 이렇게 2p x 하나 y 하나. 엄밀히 말하면 x, y, z 에너지 주제가 같기 때문에 2p x에 하나, z에 하나 하더라도 바닥이에요. 7번 질소하니까 x, y, z에 격합 하나씩 했습니다. 그리고 8번 산소하니까 이쪽으로 9번 프로이 10번 내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더 소개되겠습니다. X축 족 넘버입니다. 1족이네요. 홀전자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홀전자는 것은 오비탈 박스당 혼자 있는 놈들이죠. 1번 수소 당연히 홀전자 1개 있죠. 2번 헬륨 홀전자 2개입니까 하면 1s에 하나 1s에 2개까지 채우면서 홀전자가 없어요. 이쪽은 0이에요. 다시 3번 이쪽에 18쪽이죠. 다시 리튬 1s에 2개 1s에 하나 벨륨 1s에 2개 2s에 2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2족 되면 0이 됩니다. 다시 헬륨은 18쪽이에요. 13쪽 하겠습니다. 바로 분소네요. p 오비탈에 1개 있습니다. 14족 탄소 이거는 2개 있더랬죠. 15족 질소 3개가 맥스 됩니다. 16, 17, 18쪽 되면 다시 2, 1, 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전자의 개수 이제 뭐 수능 문제에서는 홀전자의 개수가 뭐 한참 싸우는 문제들이 한참 XYZ 그렇게 이제 세는 문제들이 많은데 과거 내신 문제에서는 뭐 굳이 홀전자의 개수가 뭐 이런 것들은 썩히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니까 아까 나눠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하이칸 문제는 필히 반드시 다 풀어내셔야 하겠다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S 오비탈에 대한 P 오비탈의 배율이 1이 됩니까? 1.5가 됩니까? 하는 게 있었습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P에 4개를 치우면 S에 4개, P에 4개 있어서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8번 산소가 그리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면 4분의 6 되니까 1.5를 채우겠습니다. 10번 내용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건 3축이 넘어가면요. 3축 넘어가면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하고 3S에 2개 때리면 12번 마그네슘이면 역시 S하고 P가 6대 6으로 됩니다. 하면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3S에 2개하고 6분의 9가 되고 3P 3 되면 15번 1이 되면 6분의 9가 되어서 S에 대한 P 오비탈의 전자의 개수가 1.5를 차지하는 이런 놈도 보죠. 워낙에 자주 나오는 놈들이니까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3P6까지 꽉 채운다면 3S와 3P6까지 꽉 채우면 18번 아로곤됩니다. 그럼 3D를 채워야 되는데 3D보다 미묘하지만 에너지가 더 낮은 4S가 있어갖고 18번 아로곤 채운 뒤에 4S를 채워 들어갑니다. 그게 4주기 19번 칼륨이 됩니다. 4S에 2개를 채우면 그게 20번 칼슘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순특강의 77페이지 쪽에 보시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오비탈 배치를 쫙 해놨는데요. 77쪽입니다. 77. 이건 자다가도 그냥 툭 던지면 1번부터 20번까지 오비탈 배치는 그냥 퉁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77쪽) 사진한 쭉 찍으면 돼요. 뭐 별거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보다는 77쪽 있는데 그게 한 장에 또 하나 돼요.
야 이거 다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잖아. 근데 이게 뭐 워낙에 잘 나가죠. 그랬어요?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것들 몇 개 있어. 전자가 몇 개 있어. 또 오비탈 자체의 개수가 몇 개야. 이런 것들을 묻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오비탈의 개수하고 오비탈 들이는 전자의 개수는 또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바닥 상태가 아닌 들전 상태의 배치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온의 배치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X에 1 플러스 이온을 받는데 1S 2개, 2S 2개, 2P에 6개 몇 중요서죠? 예, 이게 3중요서예요. 이해됐어? Y에 2만 있을 때 이렇게 Y는 몇 중요서야? 예, 이건 2중이죠. 결국엔 나트륨 1풀과 산소 2-를 제시하는 거죠. 이해됐어? 뭐 충분히 원자, 분자 이런 쪽에서 점수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뭐 여러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남들 먹는데 나는 못 먹었다. 나는 안 먹었다. 야 이거 뭐 결국 8부정도 가능했다는 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 않게 잘 해주시고 예전에 나눠드렸던 기출문제들도 한번 쓱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구나. 한번 더 보고 알겠어요? 자, 조금 더 뽑아볼게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1번부터 20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이건 실상 과거 학생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좀 후반부에 보면 산화환원 할 때 산화수의 개념이 나와요. 그때 보면 우리가 흔히 다루는 전형 원소 말고도 전이 원소들이 다뤄져요. 이 전이 원소들에 대한 다시 말해 21번 스칸딩부터 시작하는 이게 3촉입니다. 전이 원소에 대한 요 놈들에 대해서 오비탈 배치도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 원소 또는 전이 금속을 부르시는 놈들은요. 전이 원소들이 특히 금속은 딱 하나의 산화수만 가집니다. 리튬이 2풀 이런 거 봤어요? 마그네슘 3 플러스 봤어요? 그렇지 않죠? 이쪽은 딱 1풀만, 이쪽은 딱 2풀만 가능한 그런 놈들을 모았는데요. 근데 전이 원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한 전하량을 가진 이온, 여러 가지 이온들이 만들어져요.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족, 12족이 되는데요. 엄밀히만 하면 12족인 아연은 전 평원소예요. 그래서 아연은 투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엄밀히만 하면 11족은 여기가 전이 원소, 그건 전이 금속이고 12족은 전 평원소예요. 그러나 그냥 한 방에 우리가 똥똥하게 들어갔으니까 한 방에 스티바크망쇼폰이 와 그렇게 외워주고 있습니다. 스칸디움 옛날 티탄 하다가 티타늄 하다가 요즘엔 발음이 너무 길어졌어요. 타이테니움 이렇게 하면 바나디움, 크로미움 이게 또 옛날에 크롬하다 그죠? 망간 하다가 망가니즈 합니다. 들어오시. 그나마 한자가 철이죠. 코발트 밑에 구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연이죠.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8번 아르곤까지 채워두면 똑같아. 그 다음 4S에 2개와 3D에 하나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스칸듐이 투풀될 때는 4S에 있는 이게 원자가 전자예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2개. 그러면 타이타늄은 어떻습니까? 하면 4S에 2개와 3D에 2개 되는데 이게 원자가 전자예요. 그래서 타이타늄이 투풀될 때는 모두 다 4S에 있는 2개를 잃어버립니다. 전이원소, 우리가 보통 금속을 풀 많이 쓰는 것들은 이 전이원소들은요, 기본적으로 4S에 있는 요게 이제 보통은 이게 4죽이거든요. 5죽이 들어가면 5S에 있는 이게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풀을 많이 띄어요. 그 말은 전이원소들은 비슷한
성질 가져가겠다고요. 됐어요? 근데 얘도 날릴 수 있단 말이야. 스칸디움이 3 플러스 되기 때문에 3D까지도 날립니다. 그 다음 타이타늄은 폭풀도 가능해요. 예, 기구까지 날리면 타이타늄은 폭풀도 가능합니다. 바나늄 4S에 2개, 3D에 3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네요. 얘는 4S의 1개와 3D의 5개 됩니다. 4S의 1개와 3D 5개를 가지신다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뜻이죠. 즉, 그 전에 바나딘이 4S가 3D 3개 돼 있는데, 그럼 3D 4개 되지 않고 S에 있는 게 뒤로 점프하는데 홀전자가 많아져 조금 더 안정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죠. 야, 원자한테 그러면 니는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원자한테 직접 물을 수는 없는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제일 합당한 답을 내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이죠. 물론 이렇게 낸 것보다 더 좀 더 그림직한 말을 만드는 게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망가지는 어떻습니까? 하면 4S의 2개와 3D의 5개 됩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Mn 풀될 때가 있고 MnO4 1- 될 때 사수가 플러스 2가 되겠다는 것은 예, 요 놈을 날린 겁니다. MnO4 1- 얘는 플러스 7의 사수가 됩니다. 얘까지 다 날릴 수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엄밀히 말해서 진짜 7 플러스 양이 된 건 아니고요. 철은 4S의 2개와 3D의 6개를 가집니다. 특히 철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에서 많이 공부되고 있는데요. 광합성이라든지 또는 세포호흡 이런 쪽에 세포호흡 쪽에 철, 그 사이토크롬계 효소의 철이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풀될 때, 페라이트 할 때는 요 놈이 떨어지고요. 철이 3 플러스 페레이트 할 때는 예, 요거까지 추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발트 4S 2개, 3D 7 니켈, 4S 2개, 3D 8. 그렇다면 구이 어떻게 될까요? 4S의 1개와 3D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는 구리 원풀도 가능하고 구리 투풀도 가능해요. 중학교 때 MgO 하면서 얘는 이름이 산화 마그네슘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얘는 산화 구리를 해놓고는 뒤에 추를 계속 붙이고 다녔어요. 산구리 추를 계속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구리가 얘는 투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산화구리 원도 있습니까? 있어요. 구리가 원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참고로 구리가 원풀 될 때는 색깔이 초록색이고요. 구리가 투풀 될 때는 푸른색 나와요. 그럼 구리가 산화되어서 원풀과 투풀이 적당히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색으로 되겠죠. 국회의사단 돔이 구리로 덮여 있습니다. 처음엔 붉으스름했어요. 시시끄러운데 조금씩 청록색 되고 쌤이 성경에서 봤었을 때보다는 좀 더 푸른색이 강해졌습니다. 그 말은 원풀의 비율이 좀 더 줄어들고 투풀의 비율이 좀 더 많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아예는 3D에 있는 요거는 못 건드려요. 이건 안 건드려요. 4S에 2개 있다. 요것만 건드려서 전형 원소로서 아예는 투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Z O 하면 얘는 산화 아연 쓰지 산화 아연 2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요 철이 산소랑 붙을 때, 그러니까 묘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산화철 2, Fe2O3 이렇게 붙이고 있다면 산화철 3 이렇게 로만자를 추가적으로 더 붙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영어로 발음할 때 레이트 뭐 이렇게 하는 발음의 표시는 학년 더 올라가서 더더 학년 고학년 올라가서 영어식 발음을 쓰시면 되겠고 지금은 뭐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없죠. 알겠어? 그래서 전형 원소들 말고 전이 원소들은 그래서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색깔을 띠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전형 원소들은 색깔 띠지가 않아요. 나트륨 양이온 색깔 무색이에요. MnO4 원마이스 이거 색깔 어떨까요? 보라색. 예, 이건 보라색이에요. 아까 구리 원풀과 구리 투풀의 색깔을 얘기해봤습니다. 요 크롬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CrO4 2마이스 크롬산 이온하겠습니다. 6개를 전부 다 날렸다라고 생각되면 플러스 6을 산화수인데요. 얘의 색깔 어떨까요? 얘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얘는 CR2O7 2마이스 다이크로메산 이온한데 이거 역시 산소 플러스 6인데요. 얘의 색깔은 주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화학은 좀 짜잘짜잘한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색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뭐 분자량 이런 것들까지도. 왜냐하면 저놈인 것 같아면 예 맞아요. 그게 우리가 비주바 양주관계 할 때도 소개했어요. 어차피든 있는 물질, 있는 반응,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알겠나요? 와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뭐 워낙에 예전부터 화학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 기초로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워낙 점수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 풀고 에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수 먹겠지. 그거 다친다고요. 알겠어? 연습 꼭 해보시고 자 이제 하이탑 문제부터 풀어내시겠습니다. 알겠나요? 하이탑 문제 풀고 채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 풀고 채점 질문하고 이후에 수능 완성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나요? 시작하십시오.